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퇴근하고, 오늘 연말이라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밥을 먹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댓글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지금 영상을 2개째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이게 보시는 분들한테 꼭 답글 단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이제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언제까지 계속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다른 주제들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이번 영상까지는 한번 답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댓글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글로 답변을 남길 바에는 저는 그냥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로 뭔가를 남기려고 해도 어차피 어떤 제 시간과 이런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편하고 뭔가 더 서로한테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접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글로 접하는 거랑 말로 접하는 거랑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로 할 때가 빠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글로 쓰는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노랭구구님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랭구구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객체는 주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의식이 유연하다는 것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100%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은 보니까 댓글이 좀 길기도 하고, 이 댓글 내용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어차피 제가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귀에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한 핵심 질문이 뭐냐, 이분이 프란시스 루실이라는 분을 언급하시면서 의식이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셨네요. 네, 하셨고, 그래서 의식이 무한한 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식의 무한함, 의식이 곧 세상이다. 나는 의식이자 세상의 전부이다. 와 같은 말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의식이 유한할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고, 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와 같은 상황을 지나오셨다면 어떤 식으로 지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하셨고, 또 질문을 2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혹시 이러한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와 실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를 했음에도 종종 다시 삶 속에서 이제 무지에 빠지는 것을 본다고 하셨네요. 네. 그랬고,
몸에 배어있는 감각의 습관이 훨씬 크다. 몸에 생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은 말이나 논리로 충분히 해제할 수 있는데 착각에 오랜 감각이 자꾸 무기를 주다 보니 착각의 힘이 강화된다고 할까요? 제가 보는 선생님들 루퍼트 스파이라, 프란시스 루실도 그러한 맥락에서 탄트라 전통 관련 이야기, 요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동적이기도 하고 종종 무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은 네, 이분이 뭔가 항상 영상을 보시고 되게 이제 댓글을 되게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네, 일단 이분 거는 제가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전 이게 되게 좋은 댓글이고 또 핵심을 되게 잘 짚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의 문제는 아니고 이해는 하신 것 같고 이겼어. 네. 이해는 하신 것 같고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해가 덜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말로써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개념을 한번 통과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한 번 더.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객체는 주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의식이 유한하다는 거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는 이해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실제이고 의식이 유한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게 아마 첫 번째 댓글의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질문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영역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 모든 질문이 그냥 거의 모든이라고 할게요. 거의 모든 질문이 전제가 잘못되어서 그냥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이런 전제를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질문 자체만 하나씩 해제해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전제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제가 잘못됐든 되지 않았던 우리는 항상 5개념 속에서 뭔가를 이제 찾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뭔가 느꼈을 때 떨떠름한 게 아직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5개념이든 개념이든 아직 개념에 취하지 않았다. 저는 약간 이런 맥락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는 했는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한마디로 그 말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좋은 질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의식이 무한하다. 빨간색으로 쓸게. 의식이 무한하다. 이 명제 역시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 깊은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쿤달리니 각성이 일어났다거나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런 거를 해서 자기가 뭔가를 의식이 무한한 거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한은 아니죠. 무한의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한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왜냐면은 무한은 그냥 속성 자체가 우리 경험 바깥에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속성 자체가 경험이랑 무한은 섞이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냥 본질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스승님 혹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무한한 의식을 뭐 경험했다더라. 그래서 나도 막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의 탐구가 아니라 어떤 신념 체계, 어떤 진리 체계를 쫓고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추구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생각. 이거는 어땠죠?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감정. 이것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죠. 우리의 몸의 감각. 몸의 감각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양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알아차림 안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뭐 다른 곳에서 다 이제 들으신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직접 확인 가능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이 무한하다, 혹은 의식이 곧 세상이다, 혹은 나는 의식이며 전부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험 진술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자기가 설령 명상 중에 어떤 진짜 뿅 가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냥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세상인 거지, 그거는. 예. 주관으로 객관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런 걸 했고, 죄송해요. 카톡이 와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가 어떤 경험한 느낌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나는 뭐 수행 중에 뭐 어떤 거를 봤고 어떤 거를 느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느낌 속에서는 내가 이 세상의 전부고 나는 의식이었고 나는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어떤 느낌이 피어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랭 구군이 맞나요? 네. 이분이 이제 아직 경험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직한 상태이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란시스 루실이나 루퍼트 스파이라의 말이, 일단은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저는 프란시스 루실에 대해서는 이름은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이분의 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근데 대충 이제 어떤 계통인 거는 이제 대충 어디서 이제 들어서, 그분이 이제 어쨌거나 루퍼트 스파이라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퍼트 스파이라 그분의 책은 제가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그 책을 한 2번인가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독을 했고, 그거 말고는 그분의 또 다른 책은 보지 않았는데, 루퍼트 스파이라 그분은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저도 아마 그분의 어떤 핵심적인 이제 구절이나, 그분도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문, 사상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제 와이프랑 같이 그냥 영어로 같이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노랭 구군인 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도 그냥 어차피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바탕에서 프란시스 루실이나 루퍼트 스파이라의 말이 틀린 걸까 아닌 걸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의 맥락을 봤을 때, 프란시스 루실이 이제 이랬다고 했잖아요. 노랭 구구님이 의식의 무한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험해봐라. 실험해봐라. 이 말의 핵심은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은, 이 무한함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유한함이라는 이 상에, 이 또 하나의 가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의식은 무한하다.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가요? 아닌가요? 가정이죠. 그리고 의식은 유한하다. 이건 하나의 가정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도 붙잡지 않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들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저는 뭐 이게 맞다, 그리고 이거 틀렸다, 이거를 믿어야 한다, 이거를 따라야 한다, 뭐 내가 맞다, 내 방식이 맞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아주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로 의해서 개몽되어야 하고, 그 썩어빠진 생각들이 고쳐져야 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노랭구구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태 중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저도 의식이 무한하다는 이 문장을 제가 경험적으로 확신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약장사처럼, 나는 뭐 무한하다는 뭐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체험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노랭 구구님이 기대하는 그런 방면에서 의식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라고요. 분명한 건 이거. 이게 제가 뭐라고 해야죠? 의식이 유한하다고 말할 만한 그렇게 경험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경험적인 근거도 물론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경험적인 근거도 없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위치는 의식이 무한하다는 주장을 붙잡지도 않고, 의식이
유한하다는 주장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들이 나타나는 구조 자체를 저는 관찰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더 있는데 제가 벌써 20분이나 말했네요. 네.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을 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할 만한 게 또 그때 있으면 한 번 더 이어서 말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 이거 같아요. 알아차림을 이해했는데 왜 다시 무지에 빠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질문이죠. 뭐 이렇게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알아차림을 이해한 것 같다가도 일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뭔가 다시 뭔가 이 알아차림 속에서 이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고 다시 뭔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제 그리고 뭔가 충동적이면 충동적인 대로 되게 살고 뭔가 사건들에 휘말리고 내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관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노랭 구구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이 정확한데 여러분 이 이해는 어느 층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해는 몸이랑 생각 중에 우리가 구분해서 그냥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의 층이죠. 이해라는 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는 우리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은 습관. 이거는 몸.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이해랑 습관이 있는데 이해는 생각의 층이고 습관은 뭐라고요? 몸의 층이죠. 몸의 층. 예. 습관은 그냥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예. 이해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서 맞아. 이런 게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하신 거고 이 습관이라는 거는 이 생각과는 또 결이 완전 달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습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습관이 유발할 만한 어떤 또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냥 똑같이 우리는 긴장되고 뭐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되고 뭔가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뭔가 무지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루퍼트 스파이라나 프란시스 루실 이분들이 뭐 탄트라? 요가 명상?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탄트라는 뭐죠? 그 오쇼 라즈니시 그분이 막 했던 약간 그런 거 약간 성 에너지를 막 억압하지 않고 같이 이제 결합하면서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요가 아닌가요? 제가 이 명칭을 제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저는 탄트라를 그런 데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이런 몸에 관련된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또 노랭님이 말씀하신 요가 명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수행들 그냥 이거를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저희가 쉽게 그냥 이해하면은 이 말인 거잖아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프란시스 루실, 루퍼트 스파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냥 이 이유에서 말하는 거죠. 이 몸에 남아있는 이 습관이 몸에 밴 이 습관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분리감 속에서 구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게 몸에 뱉고 이게 우리 생존에 훨씬 유리해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가능케 하는 나라는 어떤 착각에 계속 이제 이 습관이 몸에 밴 습관이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착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논리로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몸의 착각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계속 뭔가 반복을 이 시간 속에서 뭔가 계속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풀려난다기보다 좀 느슨해진다. 예. 여러분 삶을 살 때 완전히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완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뭔가 갑자기 이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는 바로 이제 몸이 자동적으로 긴장을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고 무슨 상황인지 막 판단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상상 속의 판타지고, 그냥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힘이 조금씩 빠진다, 느슨해진다, 이런 표현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 흔들리는 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옛날에는 100만큼 올라갔다가 100만큼 요동쳤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겪고 나다 보면 이게 80, 60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깊은 명상이나 이런 선정수행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뇌나 이런 거를 검사를 했을 때 확실히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이제 수치가 이렇게 이제 크게 업다운이 생기는 그게 제가 몇 퍼센트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 확실히 이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봤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상태 자체가 노랭 구구님이 길을 잘못 가고 계신 상태가 아니다. 예, 오히려 어떤 믿음이라는 틀,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틀로 이제 도망가면은 오히려 쉽거든요. 예, 근데 도망가지 않고 어떤 개념에 취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만을 신뢰하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단계에 가까워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의 방향이기도 하고, 네, 이게 아직 확신이 없다는 이 말이 어떤 부족함의 고백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냥 정직함의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이거랑 제가 누구죠?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렸던 분 빌리네어 님인가요? 그분의 질문이랑 또 이제 결합해서 뭔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들게요. 네. 일단은 오늘 노랭 구구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하고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냐면은 무한 유한에 대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강조하고 짚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